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체중 증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릎에 뼈하고 뼈 사이를 보호해주는 연골의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얇은 연골이 우리 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체중까지 늘었다 그러면 무릎이 받는 그 부담도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요, 이 뱃속에 내장지방이 쌓이잖아요. 또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또 이 내장지방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체중 관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바닥에 무릎이 닿기만 해도 악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프다는 효정 씨. 청소 한번 하려 해도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혼자서 아프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그저 파스 한 장뿐. 괜히 서글퍼집니다. 관절염 하면 60, 70 나이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제 50대에 이렇게 관절염이 오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바깥 날씨는 화창한데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오정주 씨의 마음은 우중충합니다. 아, 얘네 여기 놀러 갔다 왔구나. 아유, 좋았겠다. 부럽다. 아유, 마음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하고 아픈 다리로 가게 되면 친구들한테 민폐도 끼칠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 더 많이 무릎이 통증이 좀 심해서 그냥 포기했지요. 50대 중반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 정주 씨. 부동산 일을 20년 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전문가였는데 관절이 망가지면서 일도 취미도 잃어버렸죠. 통증이 심할 때는 진짜 걸을 수도 없고요. 이게 바늘로 우리가 조금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바늘로 그냥 계속 콕콕콕콕 찌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자식 생활을 해서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또 밥 먹으면서 TV도 볼 겸 해서 맨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먹지요. 바닥 생활에 익숙해서 식탁보다 밥상이 편하다는 정주 씨. 그런데 막상 지켜보니 말과는 달리 불편해 보이는데요. 다리야. 알고 보면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들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세대는 자식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 자체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되게 편했어요.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관절에 안 좋은 것 같은데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네요. 문제는 관절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관절에 염증이 심해진 뒤로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 관절염이 심해진 상태라서 혈압도 높고 또 고지혈증도 약간 높아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관절염 하나로도 힘든데 그저 속상할 따름. 그런데 관절염과 혈관 질환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염증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절염이 혈관 건강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것도 결국 염증과 관련된 질병인 거잖아요. 만약에 관절염 때문에 몸 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신에 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혈관벽에도 손상을 주겠죠. 그러니까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관절염이 있으면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 악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단백질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연골 조직이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기죠. 진통 소염제를 써서 일시적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염증 인자들이 혈관을 자극하면 염증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몸속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골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